김정은 활동을 보게 되면 3월 27일 날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했다는 전술 핵탄두를 보여주고 다예요.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 보름 동안 김정은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전격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4월 25일 전에 아니면 큰 도발할 겁니다. 어제 4월 4일부터 7일까지도 비밀무기라고 했던 수중 핵 오래 구인 공격종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고 자기네들이 보여줬는데 아마 김정은은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할 때 아마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으로 보는 북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 김일성 전집 중보판 제24권 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왜 이걸 그 구두 친서를 그때 촬영회한테 전달하지 않고 여기서 했는지 이건 뭐냐면 조선노동당 총재적 김정은에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시진핑을 북한은 숙금평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시진핑이 구두 친서를 보내왔다. 구두 친서라는 건 말로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그레망을 바로 촬영회한테 바쳤는데 그때 뭐 구두 친서 뭐 김정은이한테 전달하는 뭐 말 시진핑이 뭐 우리 조중두나라는 뭐 영원히 친선 단결 뭐 영원히 뭐 한전선에 있다든지 뭐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자느니 아니면 친선 단결을 중시한다든지 조중두나라 인민은 영원히 뭐 함께 한다든지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거라면 왜 국제부장에게 했을까? 이거 지금 시진핑이 국제부장 김용남에게 지금 올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4월 8일 어제입니다. 당 국제비서면서 부장인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인 김성남에게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고 지금 이거 나오는 거고요. 동해에서 한미연합 잠수함 반잠수함 훈련을 했는데 바로 그때 바로 이 핵탄두를 탑재하는 수중호래를 가상탄두부를 탑재해서 기폭장치 실험을 했는데 4월 4일 날 발사해서 4월 7일 날 1000km까지 숨어서 잠수하다가 4월 7일 날 수중 폭발하는 장면을 실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4월 4일 날 우리가 미국, 일본, 한국과 함께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반잠수함 훈련을 진행할 때 이걸 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노총과 민노총 같은 건데 북한도 노동당원이 아닌 사람들 나이 많은 뭐 40세 이상부터 사로총에서 제대되면 사회주의 청년 동맹원으로 있다가 입당을 못하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 가맹합니다. 이 노동자 조직인데 이 직총중앙위원회에서 이 노동자들이 복수교리 모임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반미 대남 결전에서 전위부대의 용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자는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복수교리 모임 집회를 진행한 거를 실었습니다. 잠시 한 번만 보시죠. 자, 이걸 보면 이 노동자들입니다. 조기방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는데 이거 군복 같은 것을 입었는데 북한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든 안 갔다 온 사람이든 50세까지는 현역군인으로 이제 만화시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현역군인으로 갈 사람들이 바로 교도되고 이 교도대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직장에서 자기 무기가 다 있습니다. 로농조기대 그리고 교도대에 입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도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로농조기대에 다 가입됐습니다. 이 노동자 농민 조기대라는 건데 이 로농조기대에 가입됐죠. 청년 학생들은 군대 가지 않는 청년 학생들은 붉은 청년군의대에 또 입대하고 있죠. 늘도 1년에 한 번씩 사격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반미 대남 결전에서 남김없는 용적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자는 집회를 하고 반미 투쟁 결의대회를 했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맞서서 지금 이런 그 결의대회와 복수결의 모임을 계속하고 있죠. 이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요새 계속해서 골기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농조기대,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직별로 하죠. 농민들은 농군맹에서, 이 노동자들은 직맹에서, 직업총동맹이라는 이 조직에서 이런 복수결의를 되고 있는데 이건 각 조직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거 지금 4월 7일 날인데요. 최령회에게 중화민국 특명정권 대사가 신임장을 봉종, 아그레망을 봉종 주는 건데 이 최령회가 여기 앉아 있고 중국 대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두 친서를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촬영에게 하면 되죠. 구두 친서이기 때문에. 뭐 친서를 전달한다면 글쎄 뭐 당중앙위원회 뭐 부장이든 당중앙위 비서에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이 아그레망을 전달하면서 구두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런 뭐 우리 조중친선 단계를 더 강화하자고 용언하다고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말로 전하는 그 구두 친서를 이렇게 별도로 이건 4월 7일 날 중종했고 이것은 이제 어제죠. 4월 8일 날 김성남 당좌인의 국제부장입니다. 김성남 이 국제부장에게 다시 또 만나서 또 전달했습니다.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 여기 이제 구를 본 조선노동당 총재 김정은에게 시진핑이 구두 친서를 보내왔다. 그런데 이걸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김성남 당 국제비서이며 국제부장한테 다시 전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친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친서를 보내왔는지는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기 나와 있죠. 조선노동당 김정은에게 군수를 보냈다. 중국 공산당인의 시진핑이 구두 친서를 보내왔다. 김정은에게.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공화국으로 선거대권 관련 김정은이 제일 먼저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김정은에게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보내왔다. 중조 두 나라 인민들과의 중시하고 김정은과 함께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조관계 전략적 인도를 강화하여 두 나라 사회주의 협의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과 조중인민은 뭐 영원하다. 시진핑의 구두 친서를 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에게 위임에 따라 왕익은 중화민국 특명정서가 전달.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기본 이야기고요. 기본 내용은 빠졌다는 겁니다. 그 기본 내용은 내가 여러분들께 다시 내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일성 생일 110돌 경축 중앙사진 전람회가 개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중앙사진 전람회는 개막했는데 김일성 생일 맞으면서 범예술 축전에 관한 해마다 하던 그 축전 개막식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범예술 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는 건 이제 실은 적이 있는데 아직 시작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김일성 동상에 8차 4월이 범예술축전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여기 개막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 김일성 동상 그리고 만경대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꽃바구니를 드리고 아마 시작은 월요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진은 느닷없이 지붕 온실의 덕을 보고 있는 평양 치과 위생용품 공장. 이게 뭐냐면 위생용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지붕에다가 이렇게 화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붕에 이렇게 뭐 잔디도 심고 꽃나무를 심는 그 건물들이 많죠. 이렇게 이걸 심으름으로 해가지고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이런 꽃들을 심어가지고 도시를 장식하는데 옥상에 이런 화원을 조성했다는 지붕 온실의 덕을 보고 있는 평양 치과 위생용품 공장. 옥상에 이런 화원들을 만들어서 시내를 더 아름답게 하고 평양시 거리들의 꽃을 납품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기자동맹 제9차대가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기자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조선기자동맹. 기자동맹이라면 북한에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가 있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도 있고 기자동맹 중앙위원회도 있는데 이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9차대회가 진행됐는데 전국 각지에 뭐 언론, 신문사, 출판, 보도부문 기자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건 지방 신문사, 지방 방송국 기자들도 여기에 다 참여했는데 아마 김정은이가 여기에 직접 지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평양을 관광할 수 있도록 뭐 배려를 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이 과학기술 전당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가 이 녹장이 다 지금 기자동맹에 참가한 기자들이 어디를 방문하고 있는 건데 이 평양에 올라와서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기자대회를 하고 있는 중에 평양 시내 참관 뭐 박물관이 됐던 과학기술 전당이 됐던 조선인명 박물관이 됐던 만경대가 됐던 이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김정은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각별하게 이 기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돌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기자들이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고 있다. 이제는 과학기술관, 중앙기념관. 여기는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하는 김일성 생가를 견학하는 모습을 실었고요. 이것도 기자들입니다. 이 조개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가서 참배했고 이것도 기자들입니다. 대성산 혁명열산을 참관. 관광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김정은의 활동을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대내 결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자들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아마 김정은이 준 것 같습니다. 김덕훈 총리가 평안남북도의 여러 부문을 현지 여행했다. 그러니까 김덕훈 총리 이거 4월 3일인데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농촌 현장, 온실 그리고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았다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 장애 어린이 회복원 개학식 진행. 겨울방학 끝내고 개학식인데 이게 4월 2일 날 보던데 4월 1일 날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전에는 3월 1일 날 개학을 했는데 지금 4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왜 그러냐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난방비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춥기 때문에 우리 한국보다 난방비 절감 때문에 4월 1일로 미뤘다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소식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장애인은 따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 장애 어린이 회복원 개학식 진행. 회복원이면 뭐 요양원처럼 이런 회복원이면서 장애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요양원 비슷한 곳이면서도 공부도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일반 학생들과 갈라놓았다는 게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 장애인 학생들의 개학식. 일반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지 못한다는 것. 참 이게 좀 그렇네요.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회복원이기 때문에 이런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해주면서 아마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치료보다도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의사들, 간호사들이 항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있을 땐 이런 걸 보지 못했는데 이거 아주 특이한 겁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당과 수령의 배려에 의해서 이런 회복원에서 치료도 받고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런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뉴스 자체가 이런 건 처음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뉴스를 내보낸지. 그리고 이거 옆에는 일반 학교들, 초등학교들 개학식 하는 것을 요란하게 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각지 학교들에서 주최 23년 새학년도 시작. 개학 모임 진행. 새학년도 시작하면서 학교들이 개학했다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북한에서는 소학교라고 하죠. 이 사진들을 많이 실었는데 이 국어 교과서, 국어 시간인 모양인데 어린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 공부하는 모습 보시죠. 김정은 원수님이 교복과 학용품, 책가방까지도 선물로 보내줬다 하는 그 교복이고 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도 선물로 보내주고 개학식 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이걸 이게 보여주는 거죠. 4월 1일부터 4월 9일 사진으로 보는 뉴스, 북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